칸을 많이 판매하게 되다 보니 항상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체 튜닝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차는 의외로 튜닝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렉스턴 스포츠 튜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매니아층이 선택하는 33인치급 이상의 타이어를 장착, 구조 변경까지 하는 소위 오프로드 매니아용 튜닝, 그리고 저처럼 튜닝에 문외한이더라도 부담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깔끔한 순정형 32인치급 이하의 인치업 튜닝, 그리고 실내, 드레스업 또는 승차감 개선, 오디오 정도의 튜닝. 칸을 많이 판매하는 저에게 업체 사장님 한 분이 데모로 중고 스프링과 쇼버를 시공해주게 됩니다. 꽤 이름 있는 제품이었으며 시공 후에 어마어마한 승차감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2인치가 높아진 상당히 승차감이 좋은 스프링으로 앞바퀴를 시공하였고, 기존보다 더 강한 소재와 더 높이 올라가는 세크를 장착하여 자동차 검사 시 문제가 되기 직전까지 차의 높이를 올렸고, 짐을 많이 싣고 다니지 않아서 항상 통통거리던 차량의 승차감이 승차감 개선용 쇼버 교체로 인해 확 바뀝니다. 기존에는 그냥 차만 살짝 올려놓은 것이었는데 승차감까지 거의 렉스턴 승용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된 겁니다. 이 정도면 렉스턴 스포츠를 데일리 차로 사고 싶은데 통통 튀는 승차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개선이었고, 이 차에 대한 만족감은 더더욱 커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순정 옵션과 사제 옵션을 결합하여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오디오 튜닝을 해놓으니 운전이 즐거워졌습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3만 킬로 가까이 주행하던 저에게 운전하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소액 투자로도 과거 2000년대 초반 수백만원 오디오 튜닝을 하시던 그때의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차는 크고 조용했으며 승차감은 좋았고 오디오는 듣기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픽업 트럭에 걸맞는 액티브 배기 사운드라는 배기 사운드 튜닝까지 해주게 됩니다. 이제 이 차는 제가 보기에 가장 완벽한 국산 픽업 트럭이 되었습니다. 디자인은 말할 것도 없고 존재감은 탁월했으며 좋은 주행감에 오디오와 배기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실로 8방 메인이었습니다. 저는 더욱더 자신있게 손님들께 이 차를 권하게 됩니다. 저도 매우 만족을 경험했기 때문에 서민의 F150 랩터를 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픽업 트럭이 갖는 매력이었습니다. 마치 어여쁜 스포츠카 한 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멋진 개성을 가진 최고의 차였으나 직업이 영업사원이자 별도의 레저 활동을 할 시간이 없는 저에겐 이 차의 짐칸은 그저 넓은 트렁크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변 분들에게 우연히 차를 여러 차례 빌려드리게 됩니다. 아는 지인분께서 가족이 상당히 많으신데 캠핑 장비를 풀세트로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주말에 몇 차례 빌려드리고 캠핑을 다녀오셨는데 온 가족이 아주 대만족을 하셨고, 짐칸이 매우 넉넉해서 그 많은 장비가 테트리스 없이 다 들어간다고 너무 잘 썼다고 했습니다. 어찌나 만족하셨는지 그 이후로도 수차례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도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을 나를 일이 있거나 해서 한때 빌려준 적도 있었습니다. 매우 편하게 잘 썼다고, 집에 이런 차 하나 있으면 정말 좋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거렸습니다. 이런 일을 여러 차례 겪고 나니 이 차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이 차는 정말 팔기 싫었습니다. 시작은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된 리프 스프링 모델을 활성화하고자 구매를 선택한 것인데, 그 계기로 인하여 부족한 외형을 채우려고 튜닝을 하게 되고, 차는 순정이지를 외치던 전형적인 순정파인 제가 튜닝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게 되고, 점차 차량에 누구나 만족할 만한 아이템들을 위주로 튜닝을 하면서 제 인생 역사상 가장 만족스러운 차량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1년을 채우면 무조건 바꾸던 차량을 처음으로 2년 동안 넘게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신조가 생겼습니다. 집에 픽업 트럭 한 대는 있어서 나쁠 것은 없다. 세금이 싸서 유지비도 좋고 차값도 산타페 수준으로 합리적이고 하니 세컨 차량이건 메인 차량이건 한 대씩은 꼭 장만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 말입니다. 쌍용의 주력 상품이 과거로부터 픽업이었지만
저는 솔직히 픽업 판매량은 이 차를 이렇게 타기 전까지는 별로 없었고 티볼리나 코란도 위주로 판매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펀더멘털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완전히 픽업 바가 되었습니다. 칸을 1년 반 정도 유지하였을 때 드디어 21년 4월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를 하게 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기대 이상의 외관 개선을 보여주게 되어 저조차도 놀랐습니다. 너무 디자인이 잘 설계돼서 렉스턴 스포츠에 관심이 없으시던 분들조차 그 웅장한 전면부 디자인에 끌려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후면부도 매우 성공적으로 페이스리프트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형만 바뀌었고 실내는 그대로, 편의사양도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미 외형이 충분히 이뻐진 칸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10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예상을 뒤엎고 렉스턴 스포츠가 대대적으로 상품성 개선을 하고 22년형을 출시하게 됩니다. 이번에 22년형으로 바뀌면서 디자인은 그대로인데 아주 크게 몇 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첫째, 엔진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올류 렉스턴에 적용된 바로 그 LET 엔진 궁극의 개선품입니다. ISG까지 적용되었네요. 둘째, 드디어 유압식 스티어링은 안녕. 전자식 스티어링, 그것도 REPS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엘카스를 드디어 렉스턴 스포츠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풀 LCD 계기판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첨단 편의사양을 자랑하는 스마트한 픽업 트럭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넷째, 드디어 렉스턴 스포츠도 순정으로 원격 시동이 됩니다. 인포콘 내비게이션이 탑재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익스페디션이라는 신규 트림의 신설입니다. 이 트림은 워낙 소개를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연식 변경 모델이 나오자 저는 차를 안 바꿀래야 안 바꿀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둘째치고 외형도 구형인데 엔진까지 구형이어서는 신규 시승 희망 고객의 니즈를 맞춰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급히 차량을 출고하게 됩니다. 이미 세 번째 사는 차량이라서 어차피 필요한 것은 나와서 하지 뭐 라는 생각으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옵션만 넣어서 출고하게 됩니다. 프레스티지 4륜에 인포콘 옵션과 스마트 드라이빙 2 옵션만 넣어서 출고하였습니다. 어차피 기존 칸을 너무나 만족하고 탔기 때문에 저는 이번 칸에도 지난 두 번째 칸에 작업했던 튜닝을 모두 할 예정입니다. 타이어 포함해서 외형 드레스업, 인치업, 그리고 승차감 개선 튜닝, 실내 오디오 튜닝, 액티브 사운드, 적재함 커버랑 롤바, 이 중 일부는 그대로 이동장착 또는 일부는 신규로 시공을 할 예정이고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을 때에는 이미 모두 장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 신형 칸은 제 두 번째 칸보다 훨씬 만족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디자인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역시 너무 아름다운 디자인입니다. 수입 픽업을 능가하는 웅장한 전면부는 이것이 바로 한국 스타일의 픽업이다 라고 세계 시장에 포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픽업의 본고장 미국 픽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지만 이것은 이것 나름대로 멋집니다. 둘째, 아쉬운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한참을 주행해보니 확실히 기존하고는 확연히 다른 가속감이 느껴집니다. 연비도 당연히 올라갔고요. ISG 탑재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신호대기 시 공회전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셋째, 드디어 안심하고 주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쌍용에서 나오는 모든 차는 엘카스가 있습니다. 저는 운전을 많이 하고 통화나 메시지도 부득이하게 많이 주고받습니다. 당연히 엘카스의 탑재를 환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야 답답하던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넷째, 인포콘은 써본 사람만 압니다. 신세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블루링크나 기아 유보보다 인포콘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원격 시동은 너무 마음에 들고 일단 내비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로바 탑재로 음성 인식은 완벽에 가깝습니다. 구형 내비에 비해서 20년은 더 진보된 내비 같고 마치 피처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을 처음 썼을 때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렉스턴 스포츠 칸을 운영하게 되면서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소비자분들께도 도움이 되고자 이런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픽업 트럭 시장에 있어서는 적어도 스마트한 부분에서는 다른 차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도이며 이제는 디자인이나 편의사양,
성능, 안전 모든 면에서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반자율주행이 안 들어간 게 한 가지 아쉬운데요. 이건 아마도 나중에 탑재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신형 렉스턴 스포츠칸도 순정 상태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차지만 저는 저처럼 기존에는 느낄 수가 없었던 픽업 트럭의 진정한 매력을 약간의 튜닝을 통해서 정말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긴 내용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소비자분들께 좋은 정보와 제 경험을 토대로 완벽한 상담을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